안녕하세요. 홈카이로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누구나 가끔씩 이제 발바닥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뭐 심하게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걸었다든가 혹은 어떤 다른 활동을 심하게 했을 때 이제 종종 발바닥이 아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자주 그리고 이제 좀 더 정도가 심하게 계속 이제 발바닥이 이제 아파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은 한 번 정도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그 밸런스가 이제 뭘 말하냐면은 정상적인 사람의 무게중심선은 위로는 이제 그 귓구멍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복숭아뼈를 거쳐서 발 뒤꿈치로 가는 것이 정상 무게중심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가령 자세가 나빠진다거나 해가지고 무게중심선이 앞쪽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그 위에 왼쪽 거 정상 무게 중심선을 지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른쪽 거 이거는 이제 몸이 구부정하다든가 그런 자세의 그런 이상 때문에 무게 중심선이 그 앞쪽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일단 느낌이 그 발 앞꿈치 쪽으로 좀 더 무게감이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발 밑에 있는 족저근막 쪽에 특히 이제 그 뒤꿈치 쪽 그쪽 부분이 이제 항상 이제 그 당겨진 상태, 과도하게 자꾸 이렇게 당겨진 상태로 이제 계속 살게 되죠. 그렇다 보면은 스트레스란 게 이제 계속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물방울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 뚫리듯이 나중에 요 부분에 이제 그 빨갛게 처진 부분, 그 부분에 이제 이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소위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죠. 여러 치료를 받는데 사실은 그때뿐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자세의 불균형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치료받고 좋아졌다 나빠지고 다시 또 치료받고 좋아졌다가 좀 있으면 다시 또 나빠지고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족저근막염이 이제 아주 만성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이란 것도 결국은 이제 관절로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제 관절이 변형이 되면서 발의 모양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연부 조직이 늘어나거나 해서 계속 이제 그 편향적인 스트레스 계속 받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변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평발이죠. 물론 평발은 선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제 후천적으로 어떤 이제 그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 평발이 되는 경우가 점점 이제 많이 눈에 띄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평발이고요. 자, 이렇게 평발인 경우는 이렇게 걸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좀 일반적인 그런 바람 모습하고 좀 틀립니다. 자, 몸이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평발되고 평발되니까 더욱더 몸이 앞으로 쏠리고 악순환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무지해반증도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여성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뼈와 이제 그 관절 인대 같은 것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 또 여성들은 또 힐을 또 많이 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몸이 앞으로 쏠려서 이제 지내는 경우도 남자들보다 굉장히 또 많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이제 여성들한테는 이제 많이 생기기도 쉽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무지해방 교정기 이런 거 하는데요. 이거 사실은 뭐 밸런스가 바뀌지 않으면 뭐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중요한 원칙. 한번 변형된 관절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변형되기 전에 잘 하는 게 최고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내 몸의 밸런스가, 앞뒤 밸런스가 맞게 되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스스로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영상을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골반을 앞으로 쭉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은 발 앞꿈치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정상 밸런스라면은 요 복숭아뼈 아래에 무게중심이 실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골반을 뒤로 한번 쭉 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 보시고 그러면서 그 무게중심이
뒤꿈치에 실릴 때 그게 정상 밸런스를 가진 겁니다. 골반 앞으로 나가면 무조건 이렇게 그 발 앞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앞뒤로 한번 해보시고, 자,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뒤로 가보고 앞으로 해보고. 여기 저 왼쪽에 있는 게 요즘 많이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스웨이백이란 건데요. 뭐 유행이라고까지 제가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오른쪽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이제 좀 이런 왼쪽으로 이렇게 구부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무래도 뭐 요즘 생활이 그렇잖아요. 맨날 그 구부정하게 컴퓨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좀 휴대폰 하고 있고요. 휴대폰 할 때도 사실은 뭐 바로 딱 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행하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고안한 아주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1.5개 있어가지고, 자, 이런 체형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목만 앞으로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 가장 많은 게 보통 이런 체형이거든요. 스웨이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와 이제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등은 굽은 그런 체형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에 대한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손으로 골반을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자, 밀어주고 동시에 등은 앞으로 갑니다. 등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머리는 뒤로 후진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호흡입니다. 호흡. 자, 보통 이제 등이 굽은 분들은 갈비뼈가 밑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호흡 근육을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은 호흡 근육이란 게 이 늑골을, 갈비뼈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근육, 물론 이제 횡격막도 있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갈비뼈를 위로 올리는 근육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점점 등이 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골반은 뒤로 밉니다. 자, 이렇게 가급적, 자, 엉덩이에도 힘을 좀 딱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시고 등에 힘을 주시고, 등, 그 다음에 머리 뒤로 밀고, 자, 이러면서, 자, 갈비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데, 들이마시면서 동시에 배를 쑥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호흡의 구조상 갈비뼈가 위로 쫙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배를 타이트하게 뒤로 집어넣으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맥시멈으로. 자, 그러면은 갈비뼈는 자동적으로 위로 쫙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5초 정도로 버팁니다. 그 다음에 내뿜을 때는 길게. 자, 다시 크게 들이마십니다. 자, 주의할 점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지러운 느낌이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뭔가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